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좀 많이 늦었네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영상을 찍게 된 점 좀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자, 어찌됐든 오늘 코스피는 0.72%, 코스닥은 2.66% 상승 마감하였어요. 코스닥의 이 상승세가 눈에 띄게 좀 보이죠. 그동안 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오늘 투자자 현황 보더라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가 나왔고 기관 매수,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수가 나왔어요. 그래도 최근에 나갔던 물량을 메꿀 물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물량이 좀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리 잡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나갔던 이 물량에 대해서 하루 정도치는 들어온 거예요. 그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이제는 파는 사람의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게 했다라는 거고, 오전에 한번 밀었다고 오후에 땡겨버리죠. 그냥 오전부터 쳐 올려도 되는 거를 한 번 더 민다라는 건 개인들을 한번 털어먹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는 양매수가 들어왔으니까 단기 바닥은 확실히 잡았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동안 왜 제가 외국인 기관 욕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국 시장은 어제도 빠졌죠. 보합으로 있다가 장 막판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적 위주로, 특히나 나스닥 위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한 번 더 밀었다 갈 건가? 라는 생각도 했던 부분인데, 오전에 살짝 올리는 척 해서 사람들 분위기 만들어 놓고 오전 30분 정도 지나나요? 아무튼 다시 쳐 밀면서 보합 밑에까지 밀면서 오늘도 아니구나, 다시 또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즉 손절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약았다라는 거죠. 즉 대외적이고 나발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만큼, 지들이 밀 수 있는 자리만큼 최대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차트 위주를 보지 실적이나 그런 걸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왜? 그냥 지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시장이에요.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확실히 달라진 게 뭐냐, 차트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차트는 속일 수 있다. 왜? 호가창을 비워놓고 한 주로 5%를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거래소에 걸리겠지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거래량은 숨길 수 없다 라는 말이 옛날부터 책에서 나오죠. 그죠? 숨길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거래량이 나오고 죽었다 하더라도 이 죽은 거래량을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주포가 돈만 있다면 여기서 거래량 빵 터트리고 거래량 없이 여기까지 쳐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상장 폐지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들 손해보면 되는 거니까.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돈 있으면 그냥 이자 내면서 계속 공매도 쳐가면서 샀다가 공매도 치면서 샀다가 이렇게 메꾸면서 계속 손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기가 문제라는 거죠, 항상.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지금 연출돼 있죠. 그거를 당장 간다, 내일 간다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그런 부분들은 호재가 발생하든 아니면 시장이 돌아설 거다라는 이 확실한 근거를 남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재가 나오든 시장에 전체적인 호재가 나오든 아니면 바닥을 확인하든, 그래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 저가 매수세가 여러 일반들이 탁 쳐다보고 있다가 요 자리 오니까 나 사야지가 아니라 처음 잃었던 놈이 내가 생각했던 자리까지 닿았으니까 이제부터 지가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남들 눈에 띄어지니까 저가 매수세, 바닥 찍었나 보다, 거래량 들어온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장은 그런 흐름이다. 오늘의 이 자리 거래량 분명히 많이 떴지만 봉은 많이 커졌지만, 즉 많이 빠져갖고 더 이상 팔 물량, 무서워서 할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제보다 좀 덜.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
940포인트 이탈하냐 안 하냐만 우린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단기 바닥은 확실히 찍은 거예요. 못 찍었을 거라면 950포인트를 못 넘기고 맞고 밀렸어야 돼요. 그래야 뭐다?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나타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추세를 돌려야 되겠다라는 그림은 만들어 놨어요. 그림은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실제적으로 음봉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겹쳐서 음봉을 여기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러면 요거를 따지고 보면 이틀이지만 이틀 동안의 그림을 따지고 보면 요런 그림이에요. 그죠? 이거 두 개 합쳐지면 이거예요. 여기서 뭐 양봉이 나왔던 자리도 있지만 요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값을 대충 그렸을 때가 뭐예요? 오늘의 지금의 고점 부근이에요. 살짝 넘긴 거예요. 살짝 넘겼다라는 건 뭐다?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지만 이랬든 저랬든 추세는 한번 바꿀 거다. 즉 여기서 바로 갈 거냐 아니면 한 차례 올리는 척 했다가 눌러가지고 쌍바닥 비슷하게 잡고 갈 거냐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자리를 단기 바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바닥. 진바닥이 아닐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외봉에서 올라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면서 바닥을 한 번 더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놔야 조금이라도 더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그림은 이렇게 안 나타나겠죠. 왜? 여기서 매물을 잔뜩 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은 분명히 또 확인한다. 즉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 밑에서 할 거냐, 뚫고 올라와서 요 안에서 할 거냐만 우린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면.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965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 안착 못하면 다시 한번 누를 수 있구나 라고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오늘 좀 약했죠. 왜? 어제가 좀 더 강했으니까. 어제가 좀 더 강했으니까. 그리고 코스피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 사야 누군가 파는, 누군가 팔아야 누군가 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 코스피는 누가 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줬어요. 그죠? 1월달부터 외국인이 샀어요. 개관이 팔고. 그죠? 그러니까 이 1월달부터 쳐산 이 외국인들이 팔아주면서 그거를 누가 개관이 받아줘야만이 그나마 버티는 흐름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개인이 받아갖고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좋은 흐름은 조금만 팔다가 예전 물량들을 남겨놓고 다시 외국인이 들어와야만이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제는 또 고버스죠. 고버스. 코덱스 선물 인버스 200. 오늘도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죠. 2,360원, 80원 조심해야 된다. 이 자리 넘기면 또 하나의 시대가 또 연출된다. 안 넘기죠. 그러니까 밑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시장이. 버텨주는 거고. 그리고 밑으로 2,300원 밑으로 내려앉혀야 된다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도 이 안으로 가둬놔야 그나마 조금. 아예 이 밑으로 빠지면 완벽. 말씀드렸죠? 오늘 어때요? 안 내려놓는다는 거죠. 혹시나 하는 거예요. 또 혹여나는 이 불안정 요소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애매하게 갖다 놨잖아요. 그쵸? 그럼 내일 이 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살짝 들어갔다가 뽑을 거냐, 밑꼬리 잡고. 아예 봉이 연출된 하루가 아니니까 장중에는 흔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일 양봉을 이렇게 뽑아버리면 뭐다?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안으로 들어가는지만 우린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 밑으로 이제 빠져나오는지. 그런 관점인 거예요. 못 올렸으니까 업종 차트도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예요. 저점이. 그죠? 어제랑 똑같죠. 저점을 찍고 반등하잖아요. 근데 아쉬운 건 거래량이 적으니까 어제 이 윗꼬리를 못 잡았다라는 거고, 얘도 이래나 저래나 이 291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만이 뭐다? 요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 이해되시죠?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또 뭐 그냥 대충 요런 그림 또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요런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탈했다가 다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한 차례 누를 수는 있다. 대신 이제 뭐 누르기보다는 이제 위로 한번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 일단 가둬놔야 돼요. 얘도. 그래야 자리를 잡는다. 위로 2910포인트 안착하는지만 체크. 안착 못하면 이 밑에서 2820포인트까지 또 열어놓고 대응하는 관점이 나타날 거냐. 이랬든 저랬든 고버스가 어떻게 죽을 거냐만 얘는 체크하면 돼요. 굳이 지수 볼 필요도 없다냐. 고버스만 보면 된다. 고버스가 버티면 지수도 형편없다라는 거다. 왜? 인버스니까. 그죠?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는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봉 그냥 그래요. 코스닥은 여기에 맞는 주봉이 지금 여기에 나왔죠? 그죠? 제가 계속 연출한다 그랬죠. 같은 패턴으로. 요렇게 좀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 패턴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런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설 연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횡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왜 이제 파는 놈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게 개인이라면 외국인 기관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연휴 기간을 굳이 걔네들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다고 보면 그냥 요 아까 말씀드린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수는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종목들이 다 오랜만에 올라와서 좀 다행이에요. 자, CJN이고요.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기존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주가를 다 쳐 눌렀어요. 예전 영상부터 말씀드렸지만 요 자리 지지하면 한 번은 올라오지만 여기 74,500원 못 넘기면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주가가 빠졌고요. 어찌됐든 추세를 이렇게 잡았다가 요 추세를 일단은 돌리는 그림이 오늘 나왔어요. 거래량도 들어왔고, 그죠? 그럼 뭐예요? 이제는 요 자리가 변곡점의 자리가 확실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요 밑바닥이 변곡점의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고, 기존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올라오면서 뭐예요? 여기 박스를 대충 하나 만들었고, 요렇게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 박스를 넘어서면서부터 슈팅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밑으로는 56,000원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위로는 61,500원 위로 안착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한 박스 하나,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서 또 뭐예요? 여기에서 박스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에 대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눌리더라도 요 위에선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고, 위로는 61,500원을 넘기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위로 안착하면 그 다음은 65,000원 부근까지 또 열려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바닥에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보면 몇 프로라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게 튀기 위해선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이슈든 아니면 오미크론에 관련해서 뭐 진단키트, 우리 한국의 진단키트 혹은 CJ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좀 더 낫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면 먼저 반응할 거다. 왜? CJ이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런 자리는 7만원까지도 한번 올라올 수 있다. 대신 그 7만원 이상은 솔직히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아직은 뭐 2평이든 뭐든 좀 자리 잡는 구간이니까. 7만원 이를 생각할 때는 지수가 올라오면서 안정화가 들어서면서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시점이 7만원 이상을 쏘아붙일 수 있는 자리. 그렇지 않고는 7만원 넘기기가 조금 당장은 애매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개별적인 호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 진단 키트죠. 얘도 바닥을 찍고 거래가 어제보다 올라오면서 이적이 나왔죠. 이적이 뭐예요? 바닥을 잡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 버터플라이, 이적,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진 음봉, 그런 게 이제 바닥을 잡는 신호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잡았고, 그럼 얘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대신 매물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자리죠. 왜? 이평이 몰리는 자리니까. 이 위로 올려다가 안착하면 어디? 33,000원 부근까지도 열 수 있는 자리예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하나의 자리와 요렇게 자리, 그러니까 요런 자리겠네요. 기존 영상에 찍어놨네요. 요 자리와 위아래로 뭐가 있다? 언더슈팅과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잡히는 자리가 어디? 요 자리.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밑에서 자리 잡았던 자리가 또 어디예요? 요 자리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요 자리. 요런 관점.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에 대한 오버슈팅과 여기에 대한 언더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조금 넓게 잡았네요. 요런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요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요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요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인데 박스에 중간값을 그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요 자리 넘기는지, 넘기면 여기까지, 여기 못 넘기면 다시 요 자리. 이해되시죠? 여기서 놓을 거냐, 여기서 놓을 거냐, 거기에 밑꼬리 달 수 있는 자리가 연출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은 대략적으로 24,000원 부근 지키는지 체크, 위로는 26,000원 넘어서는지 체크, 26,000원 넘으면 그 다음은 28,000원 넘어서는지 체크. 이해되시죠? 오버슈팅은 29,000원 부근까지, 29,000원 위로 안착하면 33,000원까지 열리는 자리.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어찌됐든 단기 바닥은 한번 확인하는 자리다. 그죠? 계속 바닥에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잖아요. 즉 2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누군가가 산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나마. 근데 이번에 또 눌린다. 그러면 이제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그 다음 자리까지 밀어야 된다라는 거죠. 2만 원 초반대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차트는. 자, 세 번째 GC셀, 녹십자 랩셀이었죠. 이름 합병하면서 상호가 바뀌었는데, 합병하고 나서 솔직히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기존에서도 강하게 올려다 놓고 제약바에 한창 좋을 때 여기서 빵 하고 터트리고 나서 그 뒤로 상승 자체를 못하고 박스권의 흐름만 계속 연출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여기 연출했고, 그 다음에 또 요 밑에 요렇게 열려있는 자리가 남는다라는 거고, 대충.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오늘 저점을 한번 이탈했다가 땡겨놓은 자리라는 거고, 요런 관점이거든요. 버티다가 시장도 별로고 나올 만한 이슈가 없으니까 한 번 더 밀었어요. 오늘 같은 날도 밀었어요. 얘는 그동안도 주구장창 빠졌는데 다른 종목 다 올라서는데 얘는 또 밀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 악재가 있어? 아니라는 거죠. 뉴스는 뭐예요?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특허 소식에 주가 관심, 특허 취득, 요런 게 나왔는데 주가가 빠져요. 재료 소멸의 관점인가? 근데 재료가 반영된 게 없는데 빠져요. 즉 뭐예요? 일부러 눌렀다라는 거죠. 왜? 한 번은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이냐? 계속 여기다가 이게 단기 박스권인데
여기서 계속 움직이면은 파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급락을 줘서 신규 유입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은 털고 나가게끔. 결국엔 신규 매수자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게 지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저점을 다 깼단 말이에요. 기존의 저점도 깨서 겁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차례 더 눌렀다라는 거지. 기존에 올라오면서 저점 만들었던 이 음봉자리 부근까지. 여기는 순간 눌리면서 한 번 더 눌린 거고. 사실 이 자리가 깨졌으면 그 다음은 어디? 못해도 74,000원에서 7만원 부근까지 한번 밀어야 되는 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비어있으니까. 결국엔 단기 처음에 올라왔던 이 고점 자리 부근까지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직은 얘는 1차 파동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인 거고, 왜? 올린 자리 다 반납했으니까. 이 자리는 확인하는 자리였던 거고, 여기가 하나의 파동으로 간다면 1파동이 나왔든 3파동이 나왔든 아니면 이게 하나의 1파동이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시작점과 고점 대비해서 지금의 자리는 6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추세가 완벽히 무너진 자리는 아니다. 근데 이격이 좀 벌어진 게 좀 걱정은 돼요. 월봉이라서 그렇게 반응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좀 더 그래서 누르고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왜? 이격이 벌어진 걸 어느 정도 메꿔놓고 가야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얘는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설 거냐 말 거냐인 거예요. 92,000 얼마죠? 92,500원. 이 안으로 들어설 거냐가 문제인 거고, 못 들어선다면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있어요. 당분간은. 여기서 또 할 거냐, 여기서 할 거냐예요. 시간이 빠를 거냐, 느릴 거냐겠죠. 이랬든 저랬든 수급은 아직도 남아있는 자리다라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급은 남아있는 자리고, 아직은 어디로 들어갈 거냐. 왜 이름 바꾸고 나서 반등이 없거든요. 그럼 이름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름 바꾸기 전에 주가가 올랐냐,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 조금 오르긴 했지만 뭐 그닥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굳이 이렇게 쳐 누르려고 이름까지 바꿨냐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추세를 한번 만들어 갖고 지들 물량을 또 한번 털든 잡아 올릴 수 있는 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자리니까 요 흐름으로 당분간은 이어갈 거다. 그럼 요렇게 그거 봤을 때 밑바닥은 대충 한번 확인했고, 그럼 뭐예요? 이제 옆으로 기든 아니면 위로 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야만이 또 한 차례의 파동을 11만원이나 12만원대까지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박스권을 또 유지할 거냐 아니면 주저앉을 거냐 위로 올라갈 거냐를 결정한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대웅. 최근에 대웅제약이 대장 움직이면서 대웅도 따라 움직였죠? 올렸던 자리를 다 반납시켰어요. 그죠? 거래는 분명히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까 그 거래 기준으로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차트는 속여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차트를 속이는데 재밌는 건 누군가가 들어온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누군가가 들어와서 지들이 들고 있는 물량 가지고 뭐를 때린다? 공매도를 때린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들 물량을 팔아서 주가를 일부러 누른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준다. 왜?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다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 요 자리 확인했죠. 26,500원. 아이고. 26,500원. 26,380원. 26,450원. 확인했죠. 한도 호가 차이는 뭐 별 수 없는 거니까. 이 자리 확인했으니까 이 다음으로 이제 밀릴 수 있는 자리는 24,800원이 나오는 거고, 25,000원대가 나오는 거고, 즉 이 자리에서 이제 유지를 해야만이
그 다음 목표가인 29,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찍을 수 있는 자리 찍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고점을 한번 상승시켜 놓고 그동안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공중부양을 하다가 주가를 누르면서 받아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는 관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대웅은 단기 바닥, 가바닥을 확인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 깨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0원까지 한번 내려 앉아야 되는 거고, 24,000원을 깨면 그 다음은 2만원 초반대까지 내려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든 저가 매수세,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물량 넣어놓고 한 차례 미는 거예요. 단기 물량 털어내고 기존 물량도 털어내고. 그죠? 이 밑꼬리 뭐야 이거? 이게 추세 라인을 제가 오늘 그린 게 아니에요. 기존에 그려놨던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이 자리는 딱 그 자리를 찍고 반등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아직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개파랑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들어오면서 뭐예요? 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즉 급락의 자리는 이제는 끝났다. 그럼 뭐 해야 돼? 옆으로 횡보하든 위로 반등하든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반등의 자리는 실제적으로 여기죠. 29,000 아까 전에 29,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연봉에서 말씀드렸죠. 그 자리인 거예요. 29,000원대 위로 이제 안착을 하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다시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지 봐야 되니까. 그죠? 요 안으로만 들어가면 뭐다? 확실히 여기가 진바닥이구나. 요 안으로 못 들어가면 여기가 가바닥, 다시 한번 바닥 잡았다 가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오늘 거래가 별로 안 터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미 거래를 터뜨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거래량이 필요가 없다. 왜? 여기서 이미 모아놨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럼 이제는 얼마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 뭐라 그럴까요?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건지만 우린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닥은 확실히 잡은 듯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자, 최근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좀 잘 움직여요. 이 폴더 부품 관련인 거고, 올해 실적도 좀 나아진다라는 부분인데, 일봉은 참 이쁘죠. 일봉은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버티는 자리예요. 여기 고점, 여기 상단 19,000원과 11,000원 부근으로 따졌을 때 중간값을 잡으면 15,000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죠? 15,000원이 나오면 이 15,000원 위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는 좋다. 이 평도 밑에서 깔려서 장기 평선을 이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자리는 맞다. 문제는 주봉과 월봉에서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이게 지금 뭐 아니면 도의 자리예요. 여기서 이 박스를 뚫고 지지 받으면 더 가는 거고, 못 뚫으면 맞고 밀려서 다시 15,000원대 확인을 해보는 거고, 15,000원에서 버티면 다시 박스를 뚫어 올라간다라는 거고, 못 버티면 다시 11,000원대 혹은 12,000원대까지 밀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기존의 패턴의 그림을 보면 얘가 쌍봉을 만들고 바닥까지 다시 찍은 거고, 쌍봉을 만들면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와요. 3,000장을 만들면 신저가를 확인하러 내려온다라는 거고, 3,000장을 만들고 나야 여기 1,000원대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은 기존에 봉을 만들었던 이 바닥권, 여기 봉을 만들었던 바닥권까지 밀렸고, 그죠? 밀렸고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서 봉을 만들었던 요 고점 밑에 자리까지 확인하고 있는 박스권인 거예요. 그죠? 박스권인 거예요. 그러면 패턴의 관점으로 본다면 얘는 패턴 자체가 이렇게 매물이 있는 자리도 뭔가의 이슈, 분위기만 타면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많이 만들어냈던 종목이라는 거죠. 대신 매물대가 갈수록 많아지는 관점인 거고, 그런 매물대처럼
거래량도 갈수록 늘어나는 관점인 거고, 그럼 중간에 뭐 전환사채든 뭘 발행해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더 큰 그림 3,000장을 만들든 그 위를 넘어가기 위해서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는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요렇게 구름대가 있는 자리니까 또 여기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니까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고 눌렀다가 네 번째 뚫고, 그럼 여기도 한 번, 두 번, 지금이 뭐예요? 세 번째예요. 그죠? 여기서 뚫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또 한 번 누르고, 눌렀을 때 15,000원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안 이탈한다면 네 번째는 또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힘들더라도 못해도 36,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또 뽑아낼 수 있는 관점도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올해겠죠. 그러면 올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시장이 돌아와야 돼요. 말 그대로 얘 개별만의 호재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폴더블 푼이라는 이슈가 있긴 있지만 그 폴더블 폴에 대한 뭔가 이 메리트가 나올 만한 게 있냐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테마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이 나아지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만이 또 요런 흐름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끼가 있는 종목이다. 했던 거 똑같이 연출하는 게 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니전자가 맨날 대선 때마다 움직였다가 쳐받고 움직였다가 쳐받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는 거고요. 자, 셀리드도 기존 영상 말씀드렸죠. 요 자리 42,500원 요 안에 지지 받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밀었었죠. 사실상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밀렸다가, 근데 재밌는 건요, 분명히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는데 뭐예요? 양봉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즉 이 자리가 단기 바닥이 맞다라는 거예요. 42,500원이. 그러니까 이 밑으로 밀리니까 누군가는 계속 산다라는 거죠. 갭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밀지 않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바닥을 확인한 자리가 맞다. 그러면 이제는 42,500원 위에서 버텨야 되는 게 맞는데, 짧기 때문에 혹시나 41,000원 부근까지 한번 밀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42,500원을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나서 45,5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다. 이 자리 못 넘기면 다시 또 41,000원과 45,000원의 확인 자리, 넘기면 다시 47,000원에서 5만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요 구름대를 넘어갈 생각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구름대 밑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한 차례라도 올렸다가 누르는 그림으로 갈 거냐예요. 그러다가 타고 들어갈 거냐고. 이해되시죠? 수급이 완벽하게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올렸던 거를 다 반납했어요. 그죠? 올렸던 거를 다 반납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앉은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기 바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대신 횡보하면서 시간을 벌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그게 아니면 여기서 V자 반등을 확인할 거냐인데, V자 반등은 뭔가의 이슈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글쎄요, 이 추세 자체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횡보하고 요런 그림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런 자리까지는 여기서 요런 그림은 좀 힘들 수 있어도 요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짧게 손절 잡고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뭐야 이거. 자,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뭐 관련이죠? 잠깐만요.
흡입형 약물 투여기 뭐 인증했네 어쩐다 하면서 잡주가 상승을 한 거죠. 이상까지 갔다가 장 막판에 쳐 밀어갖고 쫙 빼버렸어요. 즉 여기서 누군가 털었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누군가 턴 거예요. 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턴 거고, 어떻게 보면 기존의 바닥을 만들었고, 그리고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렇게 대충 만들어놨고, 그 중간에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뭐 대충 요런 자리와 쭉 차 타고 누르면서 요 자리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누르면서 갭 자리인 요 자리를 대충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대한 이 매물을 확인하지 않고 쫙 갭으로 날려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이 위에 있으니까 일단 상한가는 갔는데 뭐 시장이 그지 같은 분위기니까 장 막판에 그냥 쳐 밀어갖고 사람들 혼란시킨 거죠. 흔들어 대면서 결국엔 빵 하고 터져가고 밀었어요.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이 나간 자리는 맞아요. 나간 자리는 맞는데 이 나간 누군가가 개인이냐 큰 손이냐의 관점이겠죠. 그죠? 짧은 시간 안에 매집을 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는 왜 기존의 매물이 뭐다?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도 거래가 꽤 터졌잖아요. 최근 거래량 만큼. 그죠?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게 빠르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큰 손이냐, 큰 손의 자리일 거냐, 아닐 거냐의 관점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이 양봉의 중간값 1330원 부근 정도, 1300원 정도 요 자리를 유지하냐 마냐고, 여기와 여기에 또 중간값 1400원이죠. 즉 1400원을 이탈했으니까 1400원 위로 안착하는지가 우선 1차적인 목표. 이 자리로 안착을 하면 그 다음 다시 1500원대로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자리, 1500원 위로 안착하면 그 다음은 어디? 여기에 대한 자리를 이제 또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대신 바로 가진 않겠죠. 왜? 중간중간 매물대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뭐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여기서 안 했으니까. 여기서 안 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갭을 여기까지 띄워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 안 했으니까 버티고 있다가 그냥 쳐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하고 가겠다. 놀래가지고 손절하는 물량을 좀 더 받아내겠다라는 관점인 거죠. 여기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빵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 쳐 누르면서 거래를 빵 하고 터트려버린 거예요. 손절로 매물을 소화해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와 여기만 잘 확인하면 된다.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한번 가능하다. 대신 여기 가서 여기를 또 확인하러 갈 건지 아니면 요 안에서 움직일 건지만 우리는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잡주니까 큰 돈 안 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봐라.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상장 폐지 시점이 끝나고 나서 회사 실적이 돌아서는 거랑 그런 거 보고 뭐 이제 뭐 스윙적인 부분이나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지, 지금은 그런 이유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단기 호재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퍼스텍이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강한 상승을 냈죠. 예전에는 얘도 미사일 전쟁 관련이었죠. 얘 스페코, 그 다음에 빅텍이 대장 스페코, 그 다음에 퍼스텍이었는데 이제는 스페코든 빅텍도 실적주예요. 전쟁주가 아니에요. 미사일 쏜다고 하더라도 갭은 뜨지만 강하게 안 날아간다라는 거죠. 왜? 이제 값어치가 달라진 거예요. 전쟁하고는 먼 나라가 슬금슬금 돼간다. 왜? 뭐 문정부나 계속 들어오면서 평화주의, 이 북한과의 협조를 계속 요구하는 바니까. 미국도 이랬든 저랬든 관심은 없더라도 뭐 종전 선언하면 나쁘진 않지. 대신 니들한테 혜택은 많진 않아. 근데 북한이 그 혜택을 많기를 원하니까 종전 선언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놈들 슬금슬금 지신다라는 거죠.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씩 온화해지거나 조금씩 싸나워지거나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퍼스텍도 지금은 이제 전쟁이라기보다는 로봇 관련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현대차와 뭐 공공 참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항공 얘기도 나오고 로봇 관련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랬든 저랬든 고점이 3번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3봉. 우리 주식시장은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 외국인, 기관, 3천장, 쓰리바닥,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다 3이에요. 그죠? 그런 숫자를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빵빵빵 터지고 여기서 누군가 물량을 털었고, 그죠? 물량을 어느 정도 털었고 주가가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그럼 기술적 반등까지 한번 나왔는데 한 차례 더 눌렀어요. 그러면 자,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더 갈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는 기존의 자리에서 찾아본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점, 저기 고점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기, 그리고 여기와 대충 여기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갭자리인 거고 요런 관점으로 해서 요렇게 본다면 지금이 어디에요? 요 자리에서 일단 받은 거죠. 그죠? 받았어요. 그럼 어디? 3760원을 넘어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 자리 넘어서면 그 다음은 이제 여기서 만들었던 매물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받았으니까 3760원을 넘기는지 체크. 못 넘기면 여기서 횡보 혹은 밑으로 하락. 이해되시죠? 여기 이 자리 이제 못 지키면 어디까지? 3000원 초반대까지 한 번 정도는 밀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횡보 혹은 여기까지 횡보.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차트는. 이해되시죠? 일단은 파동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타는지를 봐라. 대신 올라탔을 때 3760원이 깨지면 뭐다? 버려라. 왜? 다시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 확인하러 내려올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나 뭐 째리고 계시는 분들은 관심을 뭐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웬만하면 그냥 주린이 분들은 이런 종목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리 수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잘 못 따라가니까. 자, 그리고 어제 KPM 했죠. 자, 오늘 텔콘 2350원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요. 기존 영상에서 요 자리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만약 밀리면, 그죠? 일단은 요 자리를 이탈해서 2300원까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이랬든 저랬든 이 자리를 지키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즉 얘는 다시 또 2300원이 저점의 자리가 나온 거고 밑바닥에서 뒀지. 그것도 십자 양봉. 그리고 거래량도 요날보다 요날이 더 터졌죠. 즉 요 자리는 뭐다? 변곡점. 이 자리는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즉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와서 여기까지 갔는데 다시 또 이 자리를 깬다? 그럼 뭐가 나온다? 이제는 올라온 만큼 하락을 해야만이 또 기술적 반등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자리 잡아야 돼요. 얘도 그렇고 KPM 테크도 그렇고. KPM도 1000원 앞자리를 바꿨기 때문에 다시 계잡주 동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텔콘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2월달 3월달에 실적이 나오고 나면 관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일단 이걸 제외하더라도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는 거예요. 왜? 실적이 좋을 일은 없으니까. 누가 이런 잡주에 실적이 좋겠어요? KPM이든 텔콘이든. 그죠? 그냥 상장 관리 종목이 되냐 안 되냐인 거고. 이거 일단 제껴놓더라도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그게 나오고 나면 재료 소멸 관점으로 이제는 방향을 잡아 돌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미리 너무 많이 눌러놨으니까 이제는
못해도 횡보 혹은 반등하는 그림을 한 번은 좀 만들어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얘는 눌러도 너무 많이 눌러놨어요. 얘도 그렇고 뭐 KPM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옆으로 횡보하고,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옆으로 횡보하고, 여기서 한 차례 눌러놓고 옆으로 횡보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떨어지는 폭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횡보하는 자리는 늘어난다라는 거죠. 크기가. 자, 여기가 한 배 폭, 여기가 이 한 배의 두 배 폭,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한 배, 두 배, 세 배에서 네 배 폭. 그죠? 밑으로 떨어질수록 이제 더 이상은 빠질 자리가 없나 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매도세보다 위로 쳐올리는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온다라는 관점이에요. 그죠? 여기보다 여기는 매수세가 약했다라는 거죠. 버티는 힘 자체가. 여기는 그나마 조금. 그 다음에 어디? 여기는 4개짜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는 요 안에서 좀 움직이다가 다시 여기와 여기는 탈환으로 가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요런 자리까지는 이랬든 저랬든 한 번은 가줘야 돼요. 그래야 차트의 그림이 맞거든요. 여기까지 회복 못하고 이대로 쭉 빠질 거면 뭐 해야 된다? 상장 폐지해야 되는 게 맞아요. 차트가 그런 관점으로 보여주는 자리인 거고. 그죠? 그럼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2350원 밀리더라도 빠르게 회복 혹은 2300원이긴 한데 그냥 2350원으로 생각하고 대응하면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랬든 저랬든 이 3000원 초반까지 또 한번 올라왔다가 뭐 할 거다? 횡보할 거냐? 반등할 거냐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좀 많이 늦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